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장 인사이트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금 주춤하는 모습이죠.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된 것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윤리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시세들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심리 지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39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공포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장 심리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양한 불안감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또 호재 소식들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발빠른 소식들은 계속 프로그램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한 번 더 크립토 마켓의 시가총액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시가총액 상으로도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시가총액도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덧붙여 드리고요. 일단은 크립토 마켓은 2조 달러를 살짝 윗도는 모습까지도 확인됐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 불장에서는 4조 달러를 좀 넘어서는 시가총액 나타냈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반토막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큰 수급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역시나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쪽에 관한 시가총액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역시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는데요. 알트코인 쪽으로도 비트코인과 대비를 해봤을 때는 오히려 더 그 시가총액이 소폭 축소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제도 저희가 좀 섹터별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RWA 코인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지만 디파이 코인들 쪽에 관한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모습들도 확인되고요. 밈코인 역시도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모습들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가총액 여전히 주춤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글래스노드 최근 데이터 살펴보면은 온체인 지표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시가총액 축소 국면은 어느 정도는 안정되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장기 보유자들이 시장에서 물량을 빼고 있지는 않다라는 긍정적인 회로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숨고르기 장세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립토 마켓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 알트코인 시가총액 여전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한번 보셔야겠죠? 암호화폐 시장 우리 1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부터 여러 알트코인들 시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64,400달러 선 나타내면서 어제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0.06% 하락하면서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 기다렸었던 호재도 소강 상태였고 전일 뉴욕 증시 역시도 혼조세로 마감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러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 예상된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대장주죠.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1,800달러대를 지켜주면서 지금 현재는 1,895달러, 1,900달러 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1,800달러 선의 지지선을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었던 자리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시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1%의 하락세, 그러니까 거의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방향성들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추후에 또 저희가 메이저 알트코인들 하나하나 좀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BNB 코인 같은 경우가 592달러 선을 나타내면서 역시나 1시간 기준으로 크게 변동성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XRP도 보겠습니다. 1.04달러입니다. XRP 1달러 선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알트코인 중에 하나죠. 현재 1시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4%의 낙폭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 보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는 73.40달러 나타내면서 마이너스 1.0% 하락합니다. 주요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는 비슷한 폭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도지코인, 트론코인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0.32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0.06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알트코인들 역시나 큰 반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트코인
비트코인 대장이었던 이더리움 쪽에 관한 어느 정도 가격대가 지지해주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시장의 발빠른 대응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해답들 찾아볼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의 코인, 오늘도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주인공이 될 내일의 코인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기준인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한 전문가님과 함께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이라든지 시장의 인사이트들 보다 면밀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방에 입장을 하신다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상세한 분석과 실시간 대응 그리고 히든코인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또 흥미롭게 프로그램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짚어보고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 이제 저번 주 주말에 네. 약간의 하락이 있었는데 주요 지지 구간이었던 이 62.2K를 지켜주면서 맞아요. 이틀 전에 이제 나스닥이 조금 뭐 하늘을 달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좀 힘을 입어서 65K까지 현재 조금 도달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65K의 저항에 막혀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제 관점은 이 65K의 저항이 계속 막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60K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주요 지지 구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64K를 지켜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4K를 지키고 다시 한번 65K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혹은 다시 한번 65K의 저항에 막혀서 무너질지에 대해서 제 관점을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도 히든코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투명하게 또 공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아래 방법 나가고 있죠. 사실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반등을 또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전문가님들마다 주요 지지선을 보는 기준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62K, 요거를 또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시는 걸까요? 지금 당장은 64K 4K를 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않는 생각하는데, 게 중요하군요. 근데 이제 뭐 주요 지지 구간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좀 많잖아요. 맞아요. 1K마다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이틀 동안에 움직임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거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제 이 64K가 무너지게 되면 이 투자자의 심리가 위축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빗각을 그어놓고 매매를 되게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64.8K, 65K가 왜 주요 저항 구간이냐면 우리가 상단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65K가 우리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64K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이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지금 또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주요 지지 구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가격대가 딱 그 중간에 있네요. 64,000 거의 500달러 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계속 시장 상황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트레이딩을 해줬잖아요. 저희 정보방에 오신 분들에게 그 내역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제가 주말 동안에 62.2K까지 네.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 전저점을 저는 이제 정말 이제 진짜 하락인지 혹은 진짜 상승인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전 저점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무너뜨린다고 하죠. 전저점을 한번 치고 나서 네. 올라가는 게 우리가 본전 로스를 노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실제로 진짜 반등을 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2.7K에서 63.7K까지 반등을 이제 제가 조금 수익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승률이 100%였습니다. 100%였기 때문에 이번 8월도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게 노력을 네. 조금 할 거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좀 잘했다기보다는 아니, 잘하신 거죠. 네. 박스권에서 움직였기 네. 때문에 실제로 좀 비중만 잘 조절을 한다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수익을 좀 보기 쉬운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원웨이장을 겪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을 보는 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웨이장이 한 길로만 가는 장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장은 기회를 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관세 빔 같은 경우에나 네. 그때 관세빔. 네. 관세 빔이나 네. 이런 것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에 뭐 6K 정도씩 맞아요. 하락을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 비중 조절만 잘하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은 시장이어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 트레이딩의 관점에 따라서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심심하게 이 시기를 좀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7월달 100% 승률이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장세를 조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적인 방향을 네. 맞추는 건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많은 곳이 주요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손익비를 따져서 어차피 이제 우리 옛날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물 태우는 순간부터는 투자가 틀린 거다. 맞아요. 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물 태울 생각이 없었는데 손실을 크게 봐서 물을 태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비중을 5%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물을 탈 생각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만 잘하면 계속해서 수익으로 조금 나올 수 있는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님의 그 자신감이 참 좋습니다. 네, 저희가 정보방 입장하는 방법 한 번 더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7월 달에 100%의 승률, 그러니까 변동성을 탐색을 하고 우리가 방향성을 탐색해가는 이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타점들을 함께 해주셨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또 시장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저도 좀 활짝 웃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핵심적인 변수들, 리스크들을 좀 같이 체크해 보면서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건 계속해서 유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뭐 이제 이전에는 굉장히 유가에 대해서 이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되게 비트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맞아요. 현재는 뭐 그렇게까지 막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현재 시장 큰 반응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로 약간 이 전환된 상황이죠. 네. 보통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은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이 유가를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발표될 CPI 그리고 이 PPI에도 조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뭔가 이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 상황이 거시경제를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유가를 조금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유가라는 게 이제 유가 자체의 가격도 뭐 산업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그 물가 지표 안에 유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연준은 물가가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시장에서 금리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물가가 유가의 영향을 받아서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실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제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뭐 안 좋게 나온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기정화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되거나 혹은 하회를 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조금 큰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CPI와 PPI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연준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게 앞으로 지표 발표들 계속 볼 거야 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는 밀접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 자체가 그간 많이 상승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제도권에 이제 많이 흡수가 된 원인이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둘이 이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들을 한번 쭉쭉쭉 빠르게 한번 얘기 갈까요? 나눠볼게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클래리티법.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관심사가 많이 몰려 네, 있으신데 맞아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65K의 저항에서 걸리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클래리티법의 처리 지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클래리티법도 아마 이 코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게 지금 당장 뭐 좋게 이제 될지 뭐 나쁘게 될지는 모르죠. 네. 또다시 신의 영역이기 맞아요. 때문에 현재는 이것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몇 가지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들 저희가 쭉 살펴보면서 시장 인사이트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19년 이후에 최저 현물 거래량을 이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방향 매매가 조금 유리한 구간이긴 하고요. 왜냐하면 현물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관 자금의 위험 자산 이탈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현재 추세에 맞게 현재 뭐 요새는 뭐 AI 섹터들이 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조금 밈 섹터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강한 종목을 조금 선별해서 단기 수익을 좀 선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현물 거래량 최저에 관해서는 ETF를 제외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물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래소 유입 자금도 좀 적어지고 적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물 ETF도 좀 둔화되고 있죠. 근데 ETF도 최근에는 그래도 유입으로 돌아섰다 이런 헤드라인을 보긴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역부족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정도 유입은 원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지표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인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우리 금요일에 네. 9시 반에 고용지표 발표가 남아 있고요. 일단 우리가 최근 고용 시장 흐름을 보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긴 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 4.2%로 유지가 됐지만 하락의 영향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고용 증가세는 뚜렷하게 좀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은 둔화되지만 급격한 침체는 아니다라는 시나리오가 아직은 우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실업률 발표나 이 고용지수 발표가 있을 때 큰 변동성은 딱히 그렇죠. 없어요. 사실은. 뭐 네. 아마 아시겠지만 CPI나 PPI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예상보다 강한 고양홍 시나리오, 비농이 크게 상회하고
그리고 실업률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트와 알트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기존 추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고용이 조금 약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쳐서 단기적인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고용 지표 시나리오별로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예상보다 조금 약하게 고용이 나왔을 때. 네,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좋아하지 않지 않을까요? 약하게 나와야 실업률이 약하게. 예, 나왔을 그렇죠. 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약하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조금 명분이 아, 그렇죠. 이게 예.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예, 되는 약간 딱 맞습니다. 그 맥락이죠. 예, 네. 조금 생길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고용지표 발표들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조금씩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변동성이 약간은 생길 수 있지만 큰 추세를 바꾸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발표를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최근 시장은 굿뉴스가 배드뉴스,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고용 악화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판단 지표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내심 이 지표에 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판단할 때는 조금 더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한두 개의 지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 거시경제 또 다양한 온체인 지표들 함께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해진 시장이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송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시면은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트레이딩 수익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 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함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인 전망들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또 우리 급등락 코인 쪽에 관한 리뷰도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이 부분도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급등락 코인을 저희는 오늘 처음 뵙지 않습니까? 네, 저 처음 뵙습니다. 예, 제 방송 안 보셨죠? 아니요. 매주 이제 급등락 코인을 제가 가지고 오거든요. 가지고 네. 오는데 이제 저번 주 순이라는 코인이 급등 코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는 급락 코인으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 투자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강한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되돌림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진입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주요 저항 구간이었던 이 변곡 라인에서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재 뭐 실제로 약간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은 이제 항상 되돌림이 나와야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은 정보방에 오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는 걸까요? 네, 맞죠. 당연하죠. 저도 거긴 안 들어가 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탑3 코인 한번 분석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 네. 주 일단 급등 네. 코인 가지고 왔는데요. 10일 동안 42% 상승을 했고 펌프펀이라는 코인입니다. 지금 밈코인이랑 솔라나 생태계 계열이고요. 일단 왜 급등했는지를 보시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밈코인 섹터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보면 10일 동안 42%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량식 상승을 했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항상 현재 지금 진입을 해도 될까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재차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한 3,200원 라인 정도에서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 구간이 안 온다면 진입을 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럼 당연히 3,2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저는 바로 손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시는 게 3,200원을 그냥 이탈하면 바로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3,200원이 무너져도 꼬리를 달고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확실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알기가 힘드시겠죠? 모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조금 네. 짚어드리니까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펌프펀이라는 급등락 코인에 관해서 좀 분석을 했고 사실 실제로도 여기서 매수 사인이 좀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데요. 일단 뭐 펌프펀도 네. 저희가 현물 종목을 이제 매주 나가고 있는데 네. 펌프펀은 현물 종목으로 나가서 실제 26% 정도 그렇죠. 수익을 네. 익절을 하고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진입 타점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추세 자체가 바닥을 다지고 우리가 지금 상승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상승을 추세로 바뀌고 나면 항상 되돌림 무조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에서 제가 진입 타점을 한 번 더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투자자로서 궁금한 건 이제 펌프펀이라는 그 코인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해서 밈코인 전체가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특정 이 종목들이 네.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엉덩이가 또 가벼운 종목들 예. 이 조금의 매수세로 또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민코인 섹터가 요새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고 한들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얘는 이미 상승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단계였잖아요. 네. 그럼 상승 추세로 전환될 어느 정도 좀 확률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이 펌프펀이랑 코인이 완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투자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다른 그 섹터 내에 있는 다른 알트코인을 또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좀 언지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커 코인 한번 볼까요? 시커 코인도 많이 올랐죠? 얘는 이틀 동안 이제 61% 정도의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뭐 주요 저항 구간이었던 요 라인, 이 12원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상승 추세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왜 급등을 했나를 보시면 일단 솔라나 생태계가 요새 또 유행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숏 퀴즈라고 하죠. 이미 하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공매도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 공매도가 본절 컷 혹은 손절 라인들 이 돌파하게 되면서 숏 스퀴즈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양봉을 한번 크게 달고 나면 되돌림이라는 게 또다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재진입 타점을 노려본다면 주요 지지 라인이었던 이 11.50 이 라인을 한번 지지 라인으로 삼고 재진입 타점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은데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당연히 빠른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뭔가 붙들고 있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지고 가는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커 코인,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코인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지금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관련해서 또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대응점이라든지 뭐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수익군이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해도 괜찮은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여쭤보시는데요. 그런 부분들 또 전문가님이 정보방에서 대답을 해주고 또 하나하나 타점들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급등락 코인은 썬더코어입니다. 이거는 수익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분석을 하실까요? 일단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는 12일 동안 이 40% 네.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뭔가 급락을 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네요.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저점을 낮춰가는 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지지 라인을 좀 바닥을 다시다가 이탈을 해버렸죠. 이탈을 하니까 이제 좀 패닉셀이 강하게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업비트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진입하면 조금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인가 혹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진입해볼 만한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위험한 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다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주요
라인들, 변공 라인들 다시 재돌파하게 되면 차라리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매수를 하는 좋습니까? 게 훨씬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생각 들긴 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줍줍을 해볼까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방향성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진입을 해보자 이렇게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자, 그럼 저희 실시간으로 시장 좀 상황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급등락 코인들 하나하나 리뷰를 해주셨고 실시간 비트코인 차트 볼까요, 전문가님? 네,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어제 새벽에 이 65K, 64.9K까지 상승을 했었죠. 지금 이틀 동안에 지금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뭐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현재 재차 상승을 해서 이 65K 저항에 살짝 막히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라인으로 짚어드렸던 게 현재 이 64K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 라인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60K 초반대까지 하락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원웨이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또 다시 지저분하게 하락할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1시간 봉인데 그냥 이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점을 낮춰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하기 조금 힘들고요. 제 관점은 이 65K의 저항에 막혀서 다시 한번 60K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저는 하락을 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상황이 뭐 좀 좋아 보이지만 뭐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주봉 지금 저항이 네. 계속 막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이 65K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다시 67K, 70K까지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국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듭니다. 힘들어서 저는 다시 한번 재차 하락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하락 가능성을 본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 57K까지 간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60K 초반대, 61K 후반대까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도 좀 공매도 포지션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숏 포지션을 진입한 상황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도 봐주시나요? 아니면 비트코인만 오늘은 저는 보실까요? 비트코인까지 오늘 까지만? 한번 보고 네. 나중에 또 서서 교육하면서 맞아요. 저희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또 잠시 뒤에 전문가님 인사이트 같이 나눠볼 거고요. 차트 분석 정말 이제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두리뭉실한 그런 해석보다는 정확한 방향성에 관한 의견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 정보방 들어오는 방법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방송 끝난 이후에도 실시간 대응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교육 강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또 어떤 또 교육 강의를 통해서 시장 돌파구 찾아주실지 잠시 후에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이제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들 함께 우리가 들어볼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염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이제 기다리던 강의 그리고 히든 코인까지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지표들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서 또 시장 한번 배워가 볼까요? 일단 제가 주요 지표들 그리고 보유 지표들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 소개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냥 복습하는 복습 시간, 시간, 네. 네, 재탕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RSI 수치 그리고 MACD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얘들은 이제 보조 지표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힘을 알려주는 RSI 지표 그리고 방향을 알려주는 MACD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그냥 뭐 가격대를 보고 투자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업비트에서 좀 차트를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차트를 보면 결국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사도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이 RSI 그리고 MACD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를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좋은 도구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복잡한 좀 그래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RS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힘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우리가 MAC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세적인 흐름을 잡아주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RSI는 우리가 힘의 세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12만 불 정도를 도달을 했을 때를 한번 보면 우리가 과매수, 과매도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뭐 RSI가 과매도 구간이다. RSI가 과매수 구간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통 70 이상이 되면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럼 너무 올라서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30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너무 떨어져서 반등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가 이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를 왜 쓰냐면 우리가 RSI 수치가 과매수 구간, 즉 70 이상인데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은 미미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가짜 상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실제로 그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뭐 복잡한 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이어서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구나. 자, 30 이하면 과매도 구간이어서 내가 신규 진입을 한 번은 노려볼 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MACD입니다. 우리가 방향성과 타이밍의 MACD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자, MACD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이 바뀌나를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의 지표입니다. 자, 핵심은 이제 선의 교차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MACD의 구성을 보면 MACD 선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인공선이고요. 그리고 시그널선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따라오는 친구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둘 사이 차이를 막대로 표현한 이 움직임 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ACD 선이 시그널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게 되면 상승 전환의 신호고요. 이 MACD 선이 시그널선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하게 되면 하락 전환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교 정리를 해왔는데요. RS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과매수 그리고 과매도를 판단한 거고 MACD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추세 전환과 타이밍 폭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0 이상은 과매수고 30 이하는 제가 과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MACD 우리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주봉이 지금 데드 크로스 구간이라서 지금 뭐 조금 더 위험하다, 골든 크로스라서 상승 추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선의 교차 지점을 우리가 골든 데드 크로스, 이게 MACD입니다. 자, 시각적 특징을 보면 RSI는 단일선 그래프고요. MACD는 선이 두 개고 히스토그램 구성입니다. 그래서 RSI는 우리가 언제 조금 쉬어야 할까? 내가 매수를 했으면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자, MACD는 방향이 언제, 우리가 추세가 언제 전환될까? 이 하락 추세가 언제 전환이 될까를 보는 게 이 MACD 지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마무리하고 이제 비트코인 월봉부터 지금 일봉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 월봉 지금 8월에 새롭게 전환이 됐죠. 일단 이 월봉 자체가 51선 위에서 마감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일전에 작년에 우리 재작년에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되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오랜 기간 지속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봉이 51선 위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지만 약간 지저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월봉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움직임이 6개월, 7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 추세를 우리가 판가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월봉을 왜 봐야 되냐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봉이나 4시간봉, 1시간봉을 투자를 하지만 기관급들은 월봉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8월이 되게 뭔가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 마감이.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일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일봉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10K 안에서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을 하고 있고 제가 한 2달 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혹은 내려가더라도 굉장히 지저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막 이런 표현을 썼죠. 막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우리 개미털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계속해서 좀 혼란을 주면서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하락장이 오랫동안 유지될 거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하락 추세가 조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전 저점이었던 57K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당장 67K를 돌파를 한다고 해도 또 주요 저항 구간인 70K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위로 돌파를 한다고 해도 또 80K를 맞고 이전처럼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우리가 당장 뭐 80K, 90K, 100K 가냐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이제 뭐 주요 지지저항 구간들이 있잖아요. 현재는 좀 저는 수익 보기 쉬운 장세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손익비를 따져서 비중 조절을 잘해서 들어가면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65K 지금 65K, 64.5K 정도의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65K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5K의 저항을 막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뭐 롱 포지션 혹은 매수를 해볼 만한 타점은 62K 초반대부터 분할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한 60K 초반대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공매도로 접근을 하는 게 손익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이더리움 일봉입니다. 이더리움 일봉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죠. 일단 1750달러에서 이 1950달러까지의 박스권 횡보 가능성이 다분히 열려 있고요. 우리가 상승 추세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됐지만 옆으로 살짝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1950달러에 막혀서 조정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돌파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조정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고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50가 항상 주요 저항 구간, 지지 구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포지션이 조금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입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하락 빗각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 근데 이 XRP가 제가 이제 뭐 한 번씩 댓글들을 보는데 뭐 XRP 이제 뭐 망했다, 코인 망했다, 코인 사기다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코인 사기 아닙니다. 코인 사기 아니고 저는 뭐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에는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비싸게 사냐의 싸움이긴 해요. 폭탄 돌리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사기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XRP가 왜 이렇게 조정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면 XRP가 이제 전망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대장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엉덩이가 가벼운 만큼 조정을 더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더 튈 수밖에 없는 것도 이 XRP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XRP의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1,520원에서 1,535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1,500원 선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면 이 XRP도 약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면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다. 좀 더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또 주요 코인들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 히든 코인이 굉장히 궁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코인 오늘은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저희 하단에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법 토대로 소통방에 오시면은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 히든 코인 공개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히든 코인 보기 전에 지난주에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수익률이.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테나. 에테나였나요? 네. 네. 에테나라는 안 보셨잖아요. 아니요, 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네. 네, 에테나라는 고맙습니다. 네. 코인인데요. 일단 우리 18%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항상 기준이 있어요. 일단 이전 저점을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는 신호들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저점을 점점 높이는 양상이 나왔죠. 우리 이게 상승 추세 제가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난주 방송 시점에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18%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해지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일단 오늘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움직임이 굉장히 조금은 지저분하긴 합니다. 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라인들 이 라인들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지지를 받고 나서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미 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저점도 지금 현재 높여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져서 이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좀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조금 자세한 타점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히든코인 오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차트만 공개되어 있고 정확한 타점이라든지 또 어떤 코인인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정보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그만큼 알찬 시간들로 꽉꽉 구성을 했습니다. 방송 저희 끝나가고 있는데요. 정보방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의 코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고요.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